올해 초 재개발 건물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매도인은 60대 후반 여성이었고 계약서 작성 때문에 총 2번 만났습니다. 시세대로 거래했고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잔금은 매도인의 요청으로 수표로 드렸고요. 그런데 얼마 전 매도인의 자녀분이 전화가 와서는 매도인이 치매기가 있으신 심신미약 상태인데 자녀와 상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제가 2번 만났을 때 매도인은 치매기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인감도장, 지장도 모두 직접 찍었고요. 만약 매도인이 진짜 치매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거래도 했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완료를 했으면 이제 거래가 완전 끝난 건데 뒤늦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군요. 난감하실 텐데 치매를 앓고 있으신 분이라면 부동산 거래가 좀 힘든 건가요? 불가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쵸? 이제 네.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모든 거래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불합리한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네. 예외적으로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뭐냐 이게 예. 궁금하실 텐데 의사 능력이란 자신이 하는 행위의 결과를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네. 없으면 당연히 이제 계약이 무효화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예. 이 법적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의사 능력의 경우에는 네. 개별적인 거래 행위 당시에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였다. 네. 심신미약을 말씀하시는 그런 치매 상태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개별적인 거래 행위마다 그걸 판단해서 무효화시키는 절차인데요. 예. 다만 우리 법원은 의사 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 의사 무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따로 규정이 된 것이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민법에 두고 있고 네. 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모를 처리할 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에 그것이 소명되게 된다면은 한정 후견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년 후견 이런 심판을 미리 받아서 그런 사람은 법원의 판단도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 네. 이런 판단을 받아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거래 행위를 이거는 사후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 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어르신들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분들이 치매기가 있으시면 예. 뭐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해서 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대리인으로 나서서 처분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에 사후적으로 그 거래를 무효로 돌리고 싶은 사람들이 네. 그런 증여 행위나 대리권 수여 행위 자체가 다 치매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무효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치매 노인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미리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심판을 받아두시는 것을 권유드리는입니다. 그렇군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사연에서 매도인이 정말 치매를 앓고 있다면 지금 치매기가 계약할 때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치매를 앓고 있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를 자녀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민법상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취소도 가능하고 나아가 무효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다만 법률행위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네.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무효로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그 의사 무능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담 사안의 경우에는 예. 이미 등기까지 모두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예, 매도인 측에서 그 매매 계약에 대한 어떤 무효나 취소를 주장한다고 하여도 매수인이 이에 응해서 합의 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사실은 결국 소송에서 이것들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사실 2번이나 만났고 매수인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정상적인 대화나 행위들이 오간 점, 그리고 특별히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 또 중간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있었다면은 네. 부동산 거래 계약 당시에 의사 능력이 그분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중개사 사무실에 또 CCTV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예. 혹시 또 요즘엔 대화나 통화 등을 녹음해 두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녹취 자료가 있다면은 또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인감증명서 발급 일자나 발급 경위 등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실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대리인이 발급을 받은 건지 본인이 직접 가셨던 건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동산 시세대로 거래를 했다는 점 네. 이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수표로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수표 사용 경로 등을 나중에 소송에서 추적을 해보면 네. 금융거래 내역 정보 등을 통해서 조회를 해볼 경우에 또 사용을 하신 내역이 있다면 의사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한 반대 증거로서 활용을 그렇죠, 하실 수가 그렇죠.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까다로우시겠지만 이런 절차들을 거치시면 부동산 계약 해지 안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상대방이 좀 나쁜 생각으로 이런 일을 좀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입증이 어렵다고 입증을 해야 된다고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지만 가족들이 좀 시세를 더 올려받고 싶어서 우리 뭐 어머니께 치매가 좀 있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기죄 아니냐 예. 이렇게 보통 통상은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기죄가 되려면은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재산적인 이득을 얻고 네. 상대방에게 재산적인 손실을 입게 해야 성립되게 됩니다. 형사적으로 말씀드리는 사기죄는. 네. 그런데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단순히 침해에 걸렸다는 주장만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계약도 다 완료 등기까지 받으신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법원의 판단으로 이 계약을 무효화되기 전에는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속아서 자기가 해제를 해주지 않은 이상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제가 이미 받은 거를 네. 쉽게 합의해제 준다는 걸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가족들이 이제 치매에 걸렸다는 주장만 하는 것 가지고는 형사처벌까지 이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치매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도 상대방이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더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거고요. 뭐 요 치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요것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만약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이 상속 유언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규정이 민법에 있습니다. 예. 민법 1063조에 따르면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일하여야만 유언이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꼼꼼한 절차들이 네, 있네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